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입니다. 박시한 느낌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특히나 남성분들 뿐만 아니고 여성분들까지도 이 차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디자인에서 오는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현 세대에서도 여전한 인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팬더 위쪽에 불뚝 솟아와 있는데 이런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잘 보면 박시한 느낌에서도 동글동글하게 유선형으로 다듬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퍼들 램프를 포함해서 주변부에 LED가 밝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풋램프를 비롯해서요, 도어를 열어보면 풋램프와 LED 조명이 위아래를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구석구석 어두운 부분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AMG 로고에도 선명하게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아래도 비춰주고 리플렉터 역할도 해주는 이 등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참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렉터와 퍼들램퍼는 뒷좌석뿐만 아니고 앞좌석에도 꼼꼼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차량을 인지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밝게 비춰줍니다. 풋램프 밝은 편이고 AMG의 레터링 안쪽에 LED 조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전체적으로 LED인데 꽤나 공간이 넓은데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폭넓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조명의 진심입니다. 멀티빔 LED는 초반의 세리머니도 화려한 편에 속하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향으로 변화를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살짝 줄어드는 것 같지만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과 위치를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바깥쪽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잘 챙겨줬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자상 같은 것도 거슬리는 거 거의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직진성도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직진성도 좋지만 광원의 폭도 여전히 괜찮은데요. 방향지시등과 테일램프, 번호판 보조 등 모두 LED 구성입니다. 측면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앞쪽보다 측면에서 봤을 때에 더욱더 박시한 느낌들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비율을 생각을 해냈는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더라도 어색한 느낌이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휠은 21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1로 앞뒤 사이즈는 같습니다. 휀더 부분도 불뚝하게 솟아 있어서 오프로드의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측면에 사이드 스커트 겸 이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굵직하게 선 굵은 차량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잘 부합이 됩니다. 배기구는 운전석 측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없고요. 8기통 바이터보 엔진의 레터링 그리고 AMG의 레터링도 선명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또 보면은 벤츠의 최근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죠. 유선형으로 빠져 있고 이 사이드 시그널도 LED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위쪽에 루프로 올라가는 이 기둥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서 안쪽에서의 공간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쪽에서 느껴지는 개방감도 좋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박시한 느낌이 굉장히 좀 터프한 이미지도 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한 번쯤은 타보고 싶고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묘한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뒤쪽에 탁 붙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센스가 좋고요. 뭐라 그럴까요?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들도 사뭇 강조되는 듯 싶습니다. LED로 구성되어 있는 테일램프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에서 보면 과하지 않아서 좋고요. AMG 레터링, 벤츠 엠블럼 그리고 G63의 레터링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는 방식이 독특한데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열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열고 개방감이 크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내릴 때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각진 디자인에서 오는 장점은 실내의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 위쪽 공간까지 이렇게 다 쓸 수 있고 시트백까지 접으면 꽤나 큰 짐들을 싣고 나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LED 조명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것들도 텐션이 빡빡해서 잡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커버링 잘 돼 있고요. 이런 데도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놨고 손잡이 같은 것들도 배려를 잘 해뒀습니다. 스마트키는 벤츠의 최근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아래쪽에 AMG를 빼고 나면 지바겐의 특성은 스마트키엔 없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별도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없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 도어 캐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잡고 여기 눌러서 이렇게 엽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글쎄요 이렇게 두껍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착 하고 닫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실내 내장은 최근에 벤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좀 수직과 수평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소의 이런 부품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벤츠의 느낌은 물씬 풍겨집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내가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위쪽에 썬루프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리 면적이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감 나쁘지 않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위쪽에 이 윈도우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 위치가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는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메모리는 3개까지 됩니다. 안장의 길이 조절뿐만 아니고 날개의 조임 그리고 헤드레스트의 높낮이까지 모두 다 풀로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손잡이는 위쪽에 있고 여닫는 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일체감 같은 것들도 깔끔하죠.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맥포켓 크기나 각도 같은 것들 적당합니다. 밟고 올라서면은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으로 AMG라고 덧대져 있고요. 조명도 LED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편안했고요. 안전벨트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띠 두른 것도 포인트 좋습니다. AMG 레터링 선명하고요. 헤드레스트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제 체형에서는 굉장히 편했고 이 센터 터널은 살짝 높은 편인데 이 부분은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살짝 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들 잘 가져갑니다. 풋레스트 각도가 좀 편했던 것 같고요. 무릎 에어백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벤츠의 전통적인 로터리 타입의 조명 스위치 갖춰 놓고 있고요. 이 공조장치 에어벤트 보면은 항공기 이 제트 엔진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는데 꽤나 근사하죠. 스티어링에는 3스포크 타입의 D컷인데요. AMG 레터링도 선명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꽤나 잡았을 때 그립이 두툼하기 때문에 느낌 좋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8기통, V형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차량들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만족도가 좋을 것 같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다른 벤츠랑 같은 구성이고 방향지시등 소리도 같습니다. 방향지시등 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더 상단에 있는 저 램프에서 방향지시등이 표시가 되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다른 벤츠 차량들과 같고 깔끔하죠. 여러가지의 기능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AMG의 특화된 기능들도 요소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잘 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의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에 메뉴 변경하는 부분 요 위에 있고요. 아래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돌려서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 쇼크옵셔버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로만 조절이 가능하고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은 큼직하고요. 예전보다 인터페이스라든가 티팩 같은 것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돼 있고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를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 요 그려지는 차량의 모양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뭐 카메라 각도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메뉴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구성이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시트, 실내 온도 조절, 에너자이징 컴포트, 다이나믹 사일런트 어떻게 가져갈 건지, 보조 장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개별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인데요. 스피커 15개, 10채널에 590W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어느 것 하나 뭉개지거나 흐트러짐 없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이런 느낌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끌기 기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넘어가는 기능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디퍼런셜 락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 가운데로 둘지, 앞쪽을 잠고 뒤쪽을 열지, 뒤쪽을 잠고 앞쪽을 열지, 이런 것들 개별 설정이 다 가능하고요. 에어벤트는 되게 보기에도 예쁘고 기능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잡소리도 별로 안 나고요. 공조 장치는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좀 클래식하게 아날로그 시계도 가운데 딱 박혀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가 조수석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요거랑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공조 장치는 이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래쪽에 컵홀더 2개 있고요. 커버링이 가능하고,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많은 느낌이 있죠.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하는 부분들, 매뉴얼 모드, 아래쪽에 댐퍼 조절하는 것들, 그리고 자세 조장치 온오프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가변배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는 다른 벤츠랑 같고, 가운데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 USB A 타입으로 단자 2개 있습니다. 공간은 적당하고요.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클래식하면서 뭔가 좀 매력이 있지 않나요? 조수석 손 한번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마감도 꼼꼼합니다. 요거는 동전 고정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 트위터도 부메스터 꼼꼼하게 잘 반영되어 있고요. 내장 재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바이저는 조금 두툼한 편이고, 안쪽에 커버 올려보면은 양쪽으로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밝지는 않고요. 거울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등은 지금 LED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밝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스피커가 추가가 됩니다.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위쪽에 루프렉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뭔가 짐을 실을 때는 아웃슬라이딩 되는 것보다 인슬라이딩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커튼은 수동이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좀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바깥쪽 거울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광각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시야는 시원합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개폐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고요. 아쉽지만 유리는 이만큼 정도 남습니다.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도 윈도우 컨트롤은 요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위치가 사용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앞좌석은 열선하고 통풍이 되어 있고, 뒷좌석은 열선만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앞쪽과 같고요. 맵포켓이 큼직해서 좋았고, 타고 내릴 때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AMG 레터링에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LED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 공간의 여유는 좋습니다. 특히 발 공간, 바닥하고 운전석 안장 아래쪽하고의 공간 여유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슬라이딩은 안 되지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조수석 뒤쪽은 가장 뒤로 있고, 운전석 뒤쪽은 지금 세워봤는데요, 각도 조절 폭이 꽤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조금 짧은데 헤드레스트를 들어 올리면은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고요. 단지 이제 장거리를 가기에는 글쎄요, 안장은 괜찮은데 저는 등받이 쪽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체형에서는. ISO 픽스 같은 것들도 꼼꼼히 적용되어 있고, 암레스트 잡아당겨 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도 헤드레스트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에어벤트는 측면 기둥,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양쪽에 자리해 놨습니다. 브라켓이 있어서 뭐 아이패드 거치대라든가 간이 식탁 같은 것들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를 이렇게 타고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발 공간, 무릎 공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유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벤트는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제트 엔진의 이
형상을 잘 담아 놨고요. 바람의 색이랑 온도 조절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12V C거잭이 있는데요. 12V 파워 아울렛으로 쓰면 되고, USB-C 타입은 없네요. 다 A 타입으로 이 단자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유지를 해 오면서 요소요소의 최신 벤츠의 부품들을 잘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올드 패션드한 느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에는 여느 AMG 차량에서 느꼈던 그런 스포티한 감성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는 아닌데요. 차고가 높고 또 이 시트 포지션도 높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시야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윈드실드도 많이 서 있어서 공간의 여유도 좋고요. 주변부를 이렇게 바로바로 어깨너머로 확인할 수 있고, 고개만 이렇게 들면 차 앞쪽까지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거는 아닙니다. 시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비 부분은 확실히 양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합 연비 기준으로 5.6km, 리터당 5.6km, 도심에서는 5km, 고속도로에서는 6.5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 선택하시는 분들, 특히 이 G63 같은 경우는 연비는 확실하게 내려놓고 차량을 운행하셔야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변 배기가 장착이 돼 있어서 좀 걸걸한 느낌들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라고 하면 지금 도심에서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엔진 자체는 좀 누두두두하고 중저음으로 깔리는 배기음 같은 것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도심에서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의 시끄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4리터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여유도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이 차가 2.6톤 정도 되거든요. 2.5톤이 훨씬 넘어서는데, 공차 중량 기준으로요. 순간적으로 탁 밟았을 때 이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도 뭔가 남자의 박력이라든가 어떤 터프한 느낌, 남자의 힘, 근육질의 바디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어떤 힘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들을 순간순간 받게 됩니다. 이 박시한 디자인 때문에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쳐다보시기 때문에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저같이 너무 그렇게 남들이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이거든요. 박시하고 되게 좀 오래 이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쳐다보세요. 서스펜션은 프레임 바디의 앞뒤 모두 코일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 모노코크 바디에 익숙한, 모노코크 바디의 SUV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승차감의 적응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바디랑 셰시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차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내하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 이 차로 사실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는데, 이 특유의 감성, 박시한 디자인에서 오는 느낌들, 내부에서도 뭔가 약간 좀 투박하지만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휠 타이어 스펙도 그렇고 이 프레임 바디에다가 전체적으로 승차감에 있어서 안락한 느낌을 추구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제법 이 범용성을 갖고 있고 또 폭 넓게 차량을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이 폭이 넓다라는 거는 스포티한 느낌도 충분히 끌어올리면서도 이 컴포트한 느낌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차를 선택했을 때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승차감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580마력이 넘고요. 토크가 86.6kg/ms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력도 마력이지만 토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약 2.6톤이 넘어가고 있는 이 육중한 몸매를 나름 또 날렵하고 좀 무서울 정도로 우욱 하고 치고 나갈 때는 제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들도 전달이 되는데요. 스포츠카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도 감성이지만 이렇게 좀 터프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오프로드를 달리려고 만든,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이 AMG 튠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트윈스크롤 바이터보 엔진은 터보렉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줘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거 터보 엔진인가? 자연흡기 아닌가? 이렇게 좀 혼동이 있을 정도로 터보렉 같은 것들을 운전자가 느끼기는 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릿하죠. 100% 도심 주행 기준으로 연비를 말씀드리면 4km 후반에서 5km 초반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드를 저는 컴포트로 세팅을 하고 주행을 했을 때,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로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비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프레임 바디의 코일 스프링이기 때문에 롤하고 피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불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코너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반대쪽에 날개에 이 에어 챔버가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부풀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상쇄돼서 크게 그렇게 승차감이 불편하거나, 또 이렇게 기우뚱 할 때 차고도 높고 프레임 바디에 코일 스프링이다 보니까 기우뚱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트 날개 부분이 이렇게 꾹꾹 잡아주니까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서 피로도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도심에서 탈 때도 재미있고 즐겁게 탈 수가 있고요. 이 차고라든가 독특한 컨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 왔을 때 이 차의 컨셉은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AMG 터치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파워트레인 쪽으로. 그래서 온로드에도 최적화를 이루어냈고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힘있는 파워트레인과 찰진 서스펜션 덕분에 나름의 재미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585마력의 토크 86.6kg/m 정도면 차고 넘치는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구지트로닉을 AMG가 손을 대서 AMG 스피드 쉬프트 TCT 9G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미션의 반응이 다소 거친 느낌도 들지만 좀 빠릿빠릿한 느낌들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운전의 재미도 한껏 올려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컴포트, 인디비디오,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포츠 플러스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RPM을 굉장히 높게 쓰는데요. 그 단에서 최대치까지 RPM을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두근두근한 느낌들, 다이나믹한 느낌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같은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 업다운을 했을 때 엔진 브레이크, 특히 시프트 다운에서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박시한 디자인 치고는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많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의외다 라고 했던 부분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인데요. 21인치 휠 타이어 스펙에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이 노면 마찰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은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분 좋은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중저음으로 낮게 깔리는 배기음 같은 것들만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갑니다. 연비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6.5km, 6.5km가 공인 연비인데요. 한 7에서 8까지는 가능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에는 8 중반까지도 올라가는데 두 자릿수는 절대 안 나왔고요. 8에서 9 초반까지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7km 후반에서 8km 중반까지의 실연비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리 거의 조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선 조지 보조까지 있는데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올곧이 잘 유지를 해줍니다. 거기에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비교적 균일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속과 감속도 자유롭고 좀 자연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 벤츠 차량들이 공통된 특성이긴 한데 제 운전 스타일에는 딱 부합하는 것 같아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승차감의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승차감 자체가 막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만은 앞뒤 좌석에서의 승차감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9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는 1350, 1400rpm 사이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연비나 이 소음 진동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터보렉을 느끼기는 어려운데 제로백 같은 거 해봐서 급격하게 가속 페달을 팍 가져갔을 때에는 터보 엔진 특유의 느낌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의 이 차이도 극명한데요.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킥다운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 차가 과연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출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일반적인 세단이나 스포츠 쿠페 같은 데에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내달릴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차에서도 그런 무서운 내달림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요. 오히려 차고가 높고 이 시선이 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달리기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더 이 체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체감상 브레이크의 반응도 좀 거친 느낌이 들면서 초반부터 담력이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달리면서도 든든하게 운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동성 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 운행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MG 특유의 엔진 회전 질감하고요, 이 낮게 깔리는, 중저음으로 낮게 깔리면서 우두두두두 하는 이 배기음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킥다운 해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이 G바겐에서도 AMG 터치가 들어가니까 이런 반응이 가능하네요. 이 차 사실 외관만 놓고 보면 오프로드에서 제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의 이 진가는 이런 고속도로에서 끝까지 킥다운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 최고 속도는 220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탈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이 달리기 성능을 즐길 수가 있는데, 와인딩에서는 무게도 무게고 아무리 파워트레인이 출중하고 또 서스펜션도 당금질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구조적인 특성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와인딩에서는 속도를 많이 높이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AMG의 터치가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G바겐보다는 확실히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이 차의 컨셉이라든가 구조적인 특성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하고요. 국도 구간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도심 주행하고 마찬가지로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차고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쇄되고요. 롤하고 피칭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시트가 너무 편안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잡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역시 이 부분도 상쇄가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좁은 이 도로를 달리더라도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바로 옆에가 잘 보이거든요. 좌우나 앞에가 이렇게 잘 보이니까 운전자가 그렇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차가 많이 좀 먹는다고 표현을 해볼까요? 상쇄되는 부분들이 역시 많기 때문에 이 롤이 분명히 울렁울렁 하거든요. 피칭도 좀 있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약간 출렁 이런 느낌, 출렁 하는 게 아니고 출렁 이런 느낌인데, 그 느낌이 이 AMG의 당금질이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덕분에 찰지면서도 멀미 쪽으로 가지 않고 이 편안하고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크게 롤하고 피칭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적응돼요. 이 승차감이라고 하는 부분, 처음에는 약간 좀 부담인데, 좀 이상한데, 이질적인데 이런 느낌을 받다가 이렇게 금방 적응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저는 바로 타자마자 한두 시간 이내에 바로 적응이 됐고요. 이런 매력 때문에 꾸준한 매니아층이 있고 점점점 두터운 매니아층이 형성되는 차량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G바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AMG, G63 AMG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요.
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